뒤에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간 거는 이제 예. 그 뒤에 이제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를 할 때 해경 쪽으로도 막 수사 요구도 있었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좀 많이 있었고 실제로 뭐 그 뒤에도 일정 정도 2014년 5월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들어가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추정을 해보면 국정원 댓글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3년에 사이버 사령부 댓글 또 그렇죠. 터졌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노동 2013년 12월에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고 예. 정권이 계속 그 코너로 몰려가는 와중에 세월호 참사까지 터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사고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 무능한 정부라고 하는 게 몰리니까 이걸 디펜스하고 처리할 누군가가 일을 잘하는 선수가 필요했었네.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거죠. 십상시 사건. 그러니까 그거를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건이고 김기춘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무지하게 곤혹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조응천 당시 비서관의 얘기에 의하면 김기춘이 시켰다는 거잖아. 그 자기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한테 덮어 씌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뽀록이 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우병우가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조응천 십상시 문제가 터져갖고 권력의 음습한 그렇죠. 뒷모습이 예. 나오고 그랬을 때 네, 그게 막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와중에 당연히 조응천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윤색을 해가면서 소위 기술자가 돌아가지고 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예. 조응천 입장에서는 우병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렇잖아요. 사건의 본질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각색을 해서 자기가 모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 그러니까 뭐 거죠. 찌라시 얘기가 나오고 뭐 조응천이 이상한 짓을 한 것처럼 몰고 가는 구도가 조응천이 비서실장의 지시도 없이 개인적으로 작품을 그렇죠, 만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만든 구도가 우병우한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응천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저건 없네. 용서할 수 없는 놈이고 조응천이 또 우병우의 캐릭터를 잘 아는 검찰 선배란 말입니다. 누구보다 근데 잘 안단 조응천 말이야. 입장에서는 지금 우병우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지 않을까? 에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밀려나서 그 덕에 국회의원까지 됐으니까. 아니 근데 그 뒤에 더 골 때렸던 일이 지금 많이 잊어버리셨는데 예. 민정수석 항명 사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예. 그때 김영한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허당 예. 김영한 선생. 근데 우병우가 김영한을 제끼고 예. 김기춘하고 직거래를 하면서 그 조응천 문제, 십상시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중에 국회에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막 터졌을 때 김영한이 안 나간다 그랬잖아. 예. 국회에. 예.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는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김기춘한테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빠져라. 예. 그런데 국회 출석을 했는데 의원들이 이제 야당에서 왜 민정수석이 안 나오냐라고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예. 민정수석이 오지 않으면 회의를 안 한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을 나오라고 한 거야. 야, 안 되겠다 나와라.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아니 씨 약속해놓고 내가 안 나간다. 내가 왜 나가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무슨 답변을 할 것이며 그러면 예. 어? 그럼 그냥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고 안 했다고 하면 이상한 거고 나는 안 나가겠다. 예. 그리고 사표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민정수석이. 그게 항명 사건이구나.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없어지니까 바로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된 거야. 바로 올라갔죠. 예.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 민정수석의 입장은 내가 바보가 됐다.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를 제끼고 비서실장하고 비서관하고 네, 그렇죠.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꼬다는 보릿자루 된 거 아니야.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갔으면 예. 조직이 말하자면 그래도 이 사람을 배려를 했으면 딴 사람을 민정수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부에서는 알잖아 이 사람이 왜 나갔는지를. 그러네. 우병우 때문에 나갔는데 나갔는데 우병우를 그걸 시킨 거야 또 수석을. 그럼 그 옆에 있는 다른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들이 네. 우병우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다 제보한 거네. 그러니까 그 여기도 그분들한테 제보 받았어? 아니요. 그 치받친 제보받은 사람 사람 이름 입장에서도 밝혀 지금 그렇고, 언론. 치받친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와 김기춘이 우병우를 얼마나 이뻐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런 수모를 안기면서까지. 근데 그게 이제 레임덕이 확실하게 오니까 이 사람들이 참을 그때 수가 없는 갖고 거지. 있었던 것들을 다 쫙. 하는 거죠 이제. 사실 김영한 민정수석이랑 우병우 민정수석은 되게 친한 사이였던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민정수석실에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예. 수석의 특징이 나오네. 친했는데 예. 자세히 가까이서 일을 해보니까 쩔이야. 그렇죠. 아 이걸 빨리 제껴야겠구나. 투명인간 취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캐릭터다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은 야 김영환 너 일을 잘 못하네. 그리고 다른 비선으로 보고를 받는 거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아름답고 기획도 잘하고 근데 그걸 계속 우병우가 주고 있어.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병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방향을 정해서 쫙 물고 간다 그랬잖아요. 예. 김영환은 캐릭터가 조금 우병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환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하면 이런 사건은 나중에 동티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권력 후반부에 레이더 터질 때 이런 건 터진다.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 양반은 그 합리적이네 나름. 그렇죠. 김영환은 나름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응천도 저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렇게 조응천을 밟으면 조응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예.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는 야, 넌 빠져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우병우가 가는 방향으로 가서 하면 될 것 같다 그러고 우병우가 또 그런 확실한 그거를 갖고 간다 그랬잖아요. 예. 요리를 입맛에 해서. 딱 맞는. 그렇게 딱 가니까 예. 점점 김영환은 밀리는 거고 바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김영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야, 그래도 내 수석인데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 갈수록 밀리니까 오직하면 국회를 안 나간다 그랬겠어. 이 사람도. 아니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영환 수석이 했던 길이 맞는 게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 각색을 해서 네. 구속영장까지 칠 수 있어. 네. 구속영장 치면은 첩첩산중 아니에요. 네. 구속영장 발부가 될지 안 될지도 네, 모르고. 그렇죠. 네. 그리고 판사가 보기에 이거 뭐 좀 작전 기술을 쓴 냄새가 나? 판사들도 선수니까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설사 또 판사가 넘어가. 그럼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고. 네. 이걸 김영환은 사실 법조계도 알고 그런 게 쭉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홍천은 다 무죄가 나온 거고. 네. 그럼 그때 무리하게 갔고 무리하게 갔다라고 하는 김영환 얘기를 듣는 게 권력과 정권 입장에서 맞는 거였었네. 맞는 건데 박근혜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절대 네. 그걸 수용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불행을 만든 거고. 그렇지. 박근혜가 그걸 수용하는 순간 십상시로 촌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입맛에는 딱 맞는 사람이지만 예. 박근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용하기 좋은 칼이죠. 음. 그러니까 쉽게 지금 우병우를 내치지 못할 거라는 게 거기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그때 큰 공헌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내부 비밀을 알잖아. 예. 근데 함부로 우병우를 날릴 수도 없는 거야 지금은. 이제는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그렇죠. 못 치죠. 그렇죠. 그게 어디서 어떻게 털릴 줄 알아. 네. 박지만과의 관계 뒷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나오는 순간 이거 권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우병우를 절대 못 자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이 비등하고 네. 박근혜 정권의 이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도 네. 우병우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병우가 갖고 있는 음습한 곳의 정보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쉽게 못 칠 것이다. 이 사람이 또 사람에 대한 배신 이런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박근혜 들어서 대통령이 네. 예. 우병우를 나 내보냈다고 이 사람이라서 해봐요. 깜짝 놀랐어. 이분이라 그래야지 좀. 그 여자분이 그런데 그거를 내보냈을 때 그럼 후임자를 누구를 뽑을 것이며 진짜 인사 개판이다 진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 고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국회에 있을 때도 보좌관끼리 싸움이 붙는단 말이에요. 예. 보좌관하고 비서관하고 싸우면 예를 들었고 야 비서관 네가 아랫놈에게 잘못한 거야. 그럼 얘를 쳐내면 그럼 위에 있던 보좌관은 또 잘했냐고. 30% 책임이 있고 70%는 날라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서부터 이 30% 책임 있는 보좌관에게 중요한 일을 안 맡겨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예. 아 도찐개찌지 니들이 네.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렇게 됐던 거 아니야? 예. 우병우 수석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인사의 패착이었네. 그렇죠. 그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하면 안 되는 예. 거였는데 그 특유의 독성과 아집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거 거야. 수석으로 올릴 때 당신이 그때 저거로 했어 예측을 했어. 저 큰 문제 될 텐 예, 두고 봐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만약에 우병우를 내보낸다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최윤수 같은 사람인데 국정원 지금 2차장으로 우병우 친구가 가 있잖아요. 예. 그럼 최윤수가 가 있으면 그게 우병우보다 도끼나 능력 면에서 밀릴 뿐만 아니라 예. 그 후임자가 가가지고 사실은 그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걸 알게 되면 이 감춰야 될 사람이 하나 사람 더 생기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권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냥 계속 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우병우는 앞장서서 지금 화살을 맞을 박근혜 대통령 빙의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우병우 입장에서는 앞장서서 또 화살을 맞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그냥 나 청와대 계속 있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번에 원래 영주에 네. 출마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 영주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는데 이제 그때 사석에서 예. 아는 사람들 만나서 우병우 수석이 얘기하기로는 나 순장조 할 거다. 정치 욕심 가지고 이 정부 들어온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사명감이 네. 있나 보네. 아니 그 적성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아, 본인의 캐릭터가 너무 맞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적을 더 많이 만든 이유가 검찰 인사에만 관여를 하면 모르겠는데 민정수석이라는 게 인사 검증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다른 부처의 인사에도 다 우병우의 이 영향이 있다고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의도에서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조차도 우병우를 무척 불편해한다 하는 그렇죠. 얘기들이 네. 파다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감찰 상시적으로 감찰을 하고 네. 특수부에서 수사하듯이 장관들도 일정하게 좀 캐보고 이런 일을 늘상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예. 이것도 이제 잘 나가는 검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청와대에서 어떤 그 주위에 잘 나가는 검사가 그렇게 많은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쩌리가 되는 거야. 그 어떤 부처에다가 대통령이 생각한 예를 들면 창조경제에 예. 관해서 니네가 뭘 기재부에서 뭘 해라. 네, 이렇게 임무를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줘놓고 이게 아버지한테 배운 어떤 그런 노하우라고 나름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체크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 일을 제대로 하는지. 네,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근데 체크를 시킬 참 때 불행한 정권이다. 가장 자기가 믿을 만한 칼이 우병우니까 예. 우병우한테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감시당한다. 신임을 못 받는다는 생각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실무 집행을 네. 우가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저기가 저 감시자가 저렇게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또 절대 사람한테 예의 바르고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도 이제 알아볼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이렇게 하냐 그러면 그럼 이제 장관쯤 됐으면 네, 그럼 우병우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좀 대가 있는 장관 같으면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예. 왜 이런 거 갖고 민정에서 이러십니까? 하면은 아 장관님 뭐 그런 건 아니고 오해십니다.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관료 사회에서는. 근데 제가 추측컨대 만약에 그렇게 전화하는 장관이 있으면 우병우한테 죽을 거야. 어디서 지금 네가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럼 그거 한번 당하면 자, 그런데 지금 특별 감찰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특별 감찰이 대통령의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 감찰도 특별 뭐 감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 특별검사 예. 제도를 예. 그러니까 왜 공수처 얘기를 물타기를 해가지고 음. 그 상설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한나라 새누리당이 그것도 물타기를 해서 비상설 특검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가 또 의결해가지고 특별검사를 하는 할수 걸로 있는? 예, 그런 특별검사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있다가 십상시 사건 나고 어쩌고 하면서 그게 너무 취약하다 예. 이렇게 되니까 그거 입막으려고 만든 게 특별감찰관 제도죠. 그래가지고 청와대 내에만 네, 있는 내부를, 거예요. 특별 감찰관 네, 제도. 내부하고 고위공직자들을 감찰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청와대 자자들이 한 내부에서 건데. 조금 변형된 공수처인 척하고. 그렇죠. 어. 그 유명무실한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예. 이제 특별감찰관 사무실은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바깥에 그냥 저기 조그만 사무실 빌려 종로 어디쯤가 있어요. 어. 그 여야가 추천해가지고 이제 뭐 야당에서는 그때 민경환 변호사 추천했었고 뭐 여당은 이석수 변호사를 했었고 예. 했는데 다 이석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석수가 됐죠. 예. 근데 이석수라는 사람은 그 우병우보다 3년 선배인가 법대 그런데 예. 이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사개위에 파견 나와 있던 소위 검사예요. 사개추위. 사개추위에 예. 나와 있던 검사인데 나름 검사치고는 로스쿨 만들 때 그 사개추위. 네, 그럼 네. 김선수하고 같이 있었나? 그렇죠. 김선수 변호사 밑에 있었죠. 예. 근데 나름 검사치고는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방지거나 막무가내로 나대지 않고 아. 이석수 검사는 예. 그리고 뭐 집에 재산도 많고 예. 뭐 그런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제 부딪히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이게 쓰나미가 밀려왔으니까 그렇죠. 특별 감찰을 띄워갖고 적당히 물타기 해갖고 시간 끌면서 사람들 뇌리에 잊혀지고 좀 있으면 예, 이제 뭐 예, 그 예. 올림픽 있고 그러니까 예. 위야무야 쭉 가게 하고 그러길 하려고 바라겠죠. 하는 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이석수가 네. 이거 잘못 그냥 놔뒀다가 정권 레임덕이 심해집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석수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볼 때 예. 저도 저 양반을 이제 만나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겪어봤으니까. 예. 근데 이게 뭐 둘이 같이 있는 걸 제가 보지는 못해서 뭐 장담할 수는 없으나 예. 같이 검찰에 있을 때 이석수하고 우병우가 서로 굉장히 싫어했을 거야. 아, 친해질 수 없는 네, 캐릭터다. 그리고 또 통도 공안기획과 특수로 그렇죠. 나뉘어서 우병우 입장에서는 이석수를 무시했을 거고 예. 이석수 입장에 이건 점잖은 편이거든요. 사람이. 예. 어디 저런 놈이 있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석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정치 검찰이라고 예. 맨날 욕 먹는다. 예. 아. 야, 그러니까 이 감찰이 진행이 되면서 우병우를 쳐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감찰에서 나오는 내용을 갖고 정말 언론에서 의혹 보도했던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감찰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더 심한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병우를 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저는 그쪽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두는 아, 편입니다. 이석수의 캐릭터를 보면. 예. 왜 꾀를 냈는데 죽을 꾀를 낸다고 하는 수가 있잖아요. 예. 안 그래도 그 청문회하고 이러면서 예. 장관들이 무슨 땅 투기했다가 뭐 거기다가 고추 2개 심어놓고 농사 짓는 거라 그러고 뭐 이런 놈들 많았는데 예. 우병우가 지금 그런 비슷한 짓을 하나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의경을 갔는데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운전 실력이 뛰어나서 경찰청에 경무관 차를 모는 사람이 됐고 예. 그러나 조금 있으니까 그 경무관이 또 치안감으로 승진을 하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거를 군대를 갔다 온 애들이나 군대를 보내본 부모가 누가 그거를 납득하겠냐고. 누가 알아, 그건 그거를. 뻔한 거지 그거는. 나는 우리 아들 며칠 전에 신검 받으러 가는데 눈이 나빠요. 네. 걔 현역 빠질까봐 압력을 막 내도 1급으로 좀 그 신검 결과 나오게 해달라고 현역 보내야 되니까 그랬더니 병무청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병역 비리입니다. 그럼. 그래서 내가 아니 상급 나오래를 1급 만들어 달라는 게 뭔 비리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리입니다. 윤석열 검사 재산 등록 더 많이 했다고 그렇죠. 징계했잖아. 아, 실제보다 많이 했다. 채무를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이제 징계를 받았죠. 아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 아들이 1급 나와갖고 우리 축하해주면서 막 소주 먹고 난리가 났었어. 그런 건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군 문제는 요 군 문제를 제대로 건드려야겠네. 그러니까 나는 그 기자회견에서 왜 해명한다고 네. 한번 우병우 수석이 그 유명한 거 했잖아. 신문지로 책상을 때려가면서 뭐 했다고 할 때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이 선수가 해명한 걸 보면 예. 내 아들이 지금 군대를 안 가고 병역 기피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얘기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을 니들이 왜 개돼지들이 왜 관심을 갖느냐. 그러니까 더 파보니까 얘가 근무 기간에 3분의 1이 지금 외출 예방을 했다는 예. 거잖아요. 나오면 포르쉐 타고 다녔다는 거잖아. 아 그래요? 집에 포르쉐가 있대잖아요. 오. 그 동네 사람들이 있죠. 얘기를 네, 해줬잖아. 동네 사람들. 참, 근데 그 좀 촌스럽다. 포르쉐를 왜 타? 페라리를 타고 다녀야지. 근데 그 차도 좀 의혹이 있는데 야. 우수석 그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차가 없어요. 없어. 차가 없어? 없는 사람이야. 차가 없는 없는데 사람이야. 이제 사실 이제 이 근데 세컨카로 포르쉐가 있고 집에. 아니 우석- 차가 다섯 대야. 그렇죠. 다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석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처가 쪽이 운영하는 정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건 뭐 하세요? 정강에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뭐 관리하는 임대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급여를 지급한 난 적이 정강 그러니까 우리 정강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족발 공장하는 회사인가? 그 급여 지출 내역이 없어요. 작년에 어머. 급여 지출 내역은 없는데 차량 유지비라든지 예. 이제 뭐 그 접대비 이런 사용 내역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이제 그래서 차를 회사 법인으로 등록해 놓고 그걸 끌고 차를 다녔다. 들고 운영했다라는 이제 의혹이 또 있죠. 법인 소속의 차량은요. 네. 차량을 어떻게 운행했는지 법인의 카드로 기름을 어떻게 샀는지 차량 운행 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인에서 차를 운영해보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 차량 운행 일지를 내놓으라 그래야 돼요. 차량 운행 일지를 쓰지 않으면 그거는 법인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했다고 볼 수 없는 거야.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쨌거나 하여튼 재산 등록 1위를 했던 고위 공직 출신의 변호사가 차가 없어. 자기 차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청렴한 거죠. 그러면 자기 차 없고 너무 차만 있는 거지. 집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인데 차가 없어. 야. 그게 재밌더라. 기자들이 취재하러 가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 차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차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아파트 바로 요 앞에 아니야. 구정도 현대 아파트면. 그 아파트마다 왜 차 그거 대수 그거 예, 다 등록돼 있죠. 등록하잖아요. 그거 가보니까 5대였다는 거잖아. 그 아파트에도 기본적으로 2대는
주고 그렇죠. 세대씩 추가요금 넘어 내잖아. 그 추가금 내죠. 그건 네.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야. 글쎄. 결국 시민 수사대가 다 잡아내네. 아유, 그래서 우리 정한봉 그러니까 그거를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건이고 음. 김기춘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무지하게 곤혹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조응천 당시 비서관의 얘기에 의하면 김기춘이 시켰다는 거잖아. 그 자기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한테 예. 덮어 씌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뽀록이 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우병우가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거야. 아. 그러니까 아, 조응천 십상시 문제가 터져갖고 권력의 음습한 그렇죠. 뒷모습이 예. 나오고 그랬을 때. 네, 그게 막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와중에 당연히 조응천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윤색을 해가면서 소위 기술자가 돌아가지고 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예. 조응천 입장에서는 우병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렇잖아요. 사건의 본질을 바꿔버렸으니까. 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각색을 해서 자기가 모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 그러니까 뭐 거죠. 찌라시 얘기가 나오고 뭐 어. 조응천이 이상한 짓을 한 것처럼 몰고 뒤에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간 거는 이제 예. 그 뒤에 이제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를 할 때 해경 쪽으로도 막 수사 요구도 있었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 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좀 많이 있었고 실제로 뭐 그 뒤에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지 2014년 않았을까. 5월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들어가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추정을 해보면 국정원 댓글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3년에 사이버 사령부 댓글 또 그렇죠. 터졌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2013년 12월에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고 예. 정권이 계속 그 코너로 몰려가는 와중에 세월호 참사까지 터진 거야. 그렇죠. 그 처음에는 그냥 사고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 무능한 정부라고 하는 게 몰리니까 이걸 디펜스하고 처리할 누군가가 일을 잘하는 선수가 필요했었네.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거죠. 십상시 사건. 음. 그래 너는 빠져라. 예. 그런데 국회 출석을 했는데 의원들이 이제 야당에서 왜 민정수석이 안 나오냐라고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예. 민정수석이 오지 않으면 회의를 안 한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을 나오라고 한 거야. 야, 안 되겠다. 나와라.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아니 씨 약속해놓고 내가 안 나간다. 내가 왜 나가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무슨 답변을 할 것이며 그러면 예. 그럼 그냥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고 안 했다고 하면 이상한 거고 나는 안 나가겠다. 예. 그리고 사표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아, 민정수석이. 그게 항명 사건이구나.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없어지니까 바로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된 거야. 바로 올라갔죠. 예.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 민정수석의 입장은 내가 바보가 됐다.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를 제끼고 비서실장하고 비서관하고 네, 그렇죠.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기 꼬다는 보리자루 된 거 아니야.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갔으면 예. 조직이 말하자면 그래도 이 사람을 배려를 했으면 딴 사람을 민정수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부에서는 알잖아 이 사람이 왜 나갔는지를. 그러네. 이 우병우 때문에 나갔는데 나갔는데 우병우를 그걸 시킨 거야 또 수석을. 그럼 그 옆에 있는 다른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들이 네. 우병우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다 제보한 거네. 그러니까 그 여기도 그분들한테 제보 받았어? 아니요. 그 치받친 제보받은 사람 사람 이름 입장에서도 밝혀 지금 그렇고, 언론. 치받친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와 김기춘이 우병우를 얼마나 이뻐했으면 그렇게 예. 됐겠어요. 그런 수모를 안기면서까지. 근데 그게 이제 레임덕이 확실하게 오니까 이 사람들이 참을 그때 수가 없는 갖고 거지. 있었던 것들을 다 쫙. 하는 거죠 이제. 사실 김영한 민정수석이랑 우병우 민정수석은 되게 친한 사이였다고.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민정수석실에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예. 수석의 특징이 나오네. 친했는데 예. 자세히 가까이서 일을 해보니까 쩔이야. 그렇죠. 아 이걸 빨리 제껴야겠구나. 투명인간 취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캐릭터다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은 야 김영한 너 일을 잘 못하네. 그리고 다른 비선으로 보고를 받는 거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아름답고 기획도 잘하고 하는 구도가 조응천이 비서실장의 지시도 없이 개인적으로 작품을 그렇죠, 만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만든 구도가 우병우한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응천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저건 없네. 용서할 수 없는 놈이고 조응천이 또 우병우의 캐릭터를 잘 아는 검찰 선배란 말입니다. 누구보다 근데 잘 안단 조응천 말이야. 입장에서는 지금 우병우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지 않을까? 에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밀려나서 그 덕에 국회의원까지 됐으니까. 아니 근데 그 뒤에 더 골 때렸던 일이 지금 많이 잊어버리셨는데 예. 민정수석 항명 사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예. 그때 김영한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허당 예. 김영한 선생. 근데 우병우가
김영한을 제끼고 예. 김기춘하고 직거래를 하면서 그 조홍천 문제, 십상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중에 국회에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막 터졌을 때 김영한이 안 나간다 그랬잖아. 예. 국회에. 예.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는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김기춘한테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